안녕하세요, 최우수입니다. EOS R5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고요.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캐논이 EOS R5로 뭘 노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캐논의 EOS R5는 캐논이 이 미러리스 시장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저는 가장 큰 메시지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미러리스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미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러가 없으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게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처음엔 주목받았던 건 그건데 지금은 그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EOS R5는 그렇게 극적으로 작지도 않고요. 요즘에 미러리스가 아주 그렇게 작진 않아요. 특히 풀프레임 들어오면서는 더 그렇죠. 미러리스의 특징 자체가 크기가 중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구조적인 강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 미러가 빠지면서 셔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이 DSLR 카메라들은 셔터 앞에 이제 뷰파인더 쪽으로 피사체를 미리 보여주는 미러가 있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이 미러를 먼저 접어서 올린 다음에 그 셔터를 뒤에서 딱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모터 힘도 많이 필요하고 미러가 철컹철컹하는 진동이 만들어지거든요. 손맛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 미러 때문에 진동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진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고속 촬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비싼 카메라에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연사가 그렇게 이제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이 미러 때문에 급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미러가 없기 때문에 셔터만 그냥 움직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1초에 10장 찍는 거는 요즘에 별로 큰일도 아니고 보통 20장은 찍어야지 좀 좋은 카메라구나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전자 셔터죠. 이제까지 셔터는 보통 이제 포컬 플레인 셔터를 쓰죠. 이 포컬 플레인 셔터는 센서 앞에 이제 가리고 있다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빨리 열어서 그래서 셔터 속도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는 건데, 이거 전자 셔터는 물리적으로 앞에 이제 셔터막을 가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전기 신호를 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신호를 받아라 라고 한 다음에 신호를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앞에 막는 거나 센서에서 신호를 안 받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셔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진동도 없고 또 연속 촬영도 빨라져요. 이거는 오로지 센서와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에 대한 성능만으로 연사 속도가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주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 같은 경우에는 곁으로 누워서 보이는 젤로 현상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조명도 쓰기 좀 어려운 단점도 있지만 요즘에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캐논도 이번에 EOS R5로 전자 셔터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쓰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또 캐논이 강조한 인공지능 기술이죠. 이거 참 인공지능 여기저기 잘 갖다 붙이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기술이 뭐냐면 바로 이제 렌즈 안에 들어오는 영상을 분석해서 내가 뭘 찍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피사체의 초점을 따라다니면서 맞추기도 하고 화면 전체의 노출 같은 것도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촬영에 대한 전반을 인공지능 기술로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 이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EOS R5뿐만이 아니라 이미 소니가 굉장히 여러 기기에서 그걸 굉장히 도입 많이 했었죠. 그래서 EOS R5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앞에 잠깐 다른 게 지나가서 가려진다고 해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 또 뒤로 이렇게 돌아도 얼굴이 있던 자리를 정확히 기억해서 초점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피사체를 찍을 건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주목받는 동물 알아채서 동물의 눈에 초점을 정확히 맞춰주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센서가 실시간으로 피사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디지털화해서 그게 프로세서를 통해서 화면 속 내용이 어떤 그림을 담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소니가 이미 A9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도입했던 기능이긴 한데 이건 캐논이 따라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미러리스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카메라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기준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미러리스를 보면은 좀 복잡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디지털 카메라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DSLR은 말 그대로 디지털 SLR 카메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필름 중심의 광학계나 또 그 사진 시스템 그대로 센서만 디지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더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필름과 옛날 한 30년 전에 나왔던 광학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뭐 자취를 감추고 있는 똑딱이 카메라나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 카메라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미러리스는 기존과 이제 사진 찍는 방식부터 완전히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마침 딱 미러리스가 나오면서 기술 발전이 절정에 달해서 센서들이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피사체를 잘 담아내죠. 저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조명을 마침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거의 7시가 넘었나요? 네, 7시가 막 넘었네요. 좀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이게 나올까 싶은데 지금 카메라 그냥 믿고 찍는 거거든요.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좀 보정하면은. 그리고 이 좋은 센서와 여러 가지 좋은 프로세서가 더해지면서 피사체를 사람보다 더 빨리 알아채요. 그래서 그냥 센서에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뭐를 찍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판단해서 미리 거기다 초점도 맞추고 노출도 맞춰놓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전에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이제 적정 노출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뭐 적절한 프로그램 모드에 맞춰놓고 카메라 중심을 피사체에 맞춰서 초점을 딱 잡은 다음에 그 반셔터를 잡은 채로 이제 원하는 프레임 쪽으로 이제 움직여서 마지막에 셔터를 딱 밀어 넣어서 사진을 얻어내는 거죠. 근데 미러리스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그림을 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원하는 부분에 초점이 딱 맞기도 하고요. 정 안 맞으면은 뭐 이렇게 다이얼 같은 거 조금 움직여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야 라고 알려주면은 거기에 정확히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아도 거의 한 번에 혹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뭔가 조정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걸 해주는 거죠. 이거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영상은 사진 빨리 찍어서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촬영 방법과 너무 다르고 또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운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찍은 내가 사진 찍은 건가? 내가 찍은 거야? 카메라가 찍은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카메라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사진을 어떻게 담고 뭘 담느냐에 있지,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피사체를 놓고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거 뭘 맞춰야 되지? 라는 거는 좀 본질과 멀어요. 물론 뭐 예술작품, 예술사진이나 뭐 상업사진처럼 뭐 거기서 어떤 특정 효과를 노린다면은 여전히 수동으로 다 맞춰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록사진, 뭐 가족 찍고 그냥 우리 일상 찍는 데 있어서 그냥 빨리빨리 순간을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요. 과거에 그렇게 어렵게 사진 찍었던 거는 그때 당시 이제 필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당시에 과학기술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사진 찍는 정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죠.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제 다음 세대의 카메라가 진짜 오고 있다. 진짜 디지털 카메라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미러리스는 이제 과거의 광학기술이나 필름 특성 때문에 이어져 왔던 그런 특성들을 다 털어내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카메라거든요. 이 벌써 뭐 10년 되긴 했지만 저는 이 진짜 시작이 이제 열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디지털 방식의 카메라의 출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뭐 다음 시대의 카메라로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뭐 통신이랑 스마트 기술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역할은 사진 찍는데 여전히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진을 만지고 뭐 즐기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사진과 관련된 모든 거를 카메라로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사진 찍고 그 자리에서 누구한테 공유해 주려고 하면은 굉장히 번잡스러워요.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로 옮기고 아니면 요즘에 앱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다음에 그걸로 다시 뭐 손봐서 뭐 보내주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번거로운 거죠. 스마트폰은 그냥 찍고 바로 전송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랑은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진 찍은 다음에 그대로 5G 네트워크 타고 구글 포토나 뭐 어도비 클라우드로 전송돼서 그 스마트폰에서 또 PC에서 바로 뭐 편집하고 공유해주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가서 그냥 카메라로 찍고 거기다 툭툭툭 몇 개 조금 보정해서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뭐 기술적인 장벽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못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성능 프로세서랑 네트워크는 사진에 대한 활용뿐만이 아니라 사진 결과물 자체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뭐 구글 픽셀 같은 스마트폰 보면은 사진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센서가 좋아서가 아니라 막강한 프로세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사진을 손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 스마트폰의 센서가 기가 막혀서 좋은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로 그 작은 센서
부분에서의 부족함을 다 메워버리는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은 걸 결정하는 시대거든요. 아마 사진은 그게 더 심하고, 사실 지금도 그래왔잖아요. 이미지 처리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은 후보정도 사진 촬영의 한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공유되고 뭐 유통되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종이 한 장 없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거는 프로세서인데, 이 프로세서가 비싸냐? 뭐 싸진 않습니다. 뭐 요즘에 뭐 가장 고성능 칩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865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5G 모뎀과 묶어서 한 $80 정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렇게 싸진 않지만 이거 넣고 소프트웨어 좀 개발해서 부가가치 높인 다음에 $200, $300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EOS R5도 지금 520만 원인데 이거 넣고 550만 원을 판다 그러면 시장이 비싸서 못 사겠어 외면할까요? 아니,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적절한 게 들어갔다, 괜찮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나 그 사용자 경험도 결국에는 다 유료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 끌어낼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근데 참 미스테리해요. 왜 이런 고성능 프로세서를 안 넣을까요? 참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EOS R5도 이번에 뭐 8K 촬영할 때 과열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고성능 칩 넣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거거든요. 이거 뭐 비단 캐논뿐만이 아니라 소니도 그렇잖아요. 소니도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미 좋은 프로세서를 다루는 경험이 있는데 그거 왜 카메라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것도 이제 뭐 다음 신제품을 위해서 뭐 좀 남겨놓은 걸까요? 아직은 뭐 센서나 광학계로도 충분히 계속 이제 뭐 혁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려나요? 네. 하지만 뭐 어쨌든 그 사이에 스마트폰 치고 올라오는 거 그거 신경 안 쓰이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엄청 신경 쓰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카메라 시장은 이걸로 봐서 굉장히 느리고 보수적이라는 게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수적인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니콘도 이제 따라가고 다른 기업들도 받아들이겠죠. 네, 캐논처럼 무거운 회사가 움직였다는 거는 이거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흐름은 당연하고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진짜 디지털 카메라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제 DSLR 카메라만 머릿속에 남아있다면은 카메라 자체를 다시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카메라 쓰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고요. 사진의 생산, 소비 모든 과정들이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의 시대고, 디지털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품 하나 없이 EOS R5 저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예,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해봤고요. 굉장히 흥미 가는 카메라긴 한데 저한테는 아직 비싸서 지금 뭐 엄두를 낼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저는 당분간은 지금 그동안 사모했던 소니 카메라를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소니도 뭐 신제품 나올 것 같고요. 드디어 뭐 소문에 알파7 S 시리즈가 또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알파7 마크4에 대한 기대들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카메라 시장이 끝났다, 뭐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됐었는데 여전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재밌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해가 떨어져서 오늘은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에 다시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